안녕하세요. 자, 26번째 양도소득세 앞에서 설명한 내용 이어서 양도행위로 보는 거,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자, 이번에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 바로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를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 채무 부분은 매매로 볼 것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주는 사람, 즉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용을. 증여자가 있고 무상으로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죠. 그래서 증여자 값은 부동산, 상가 부동산 과거에 취득가액이 8억 주고 취득했는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4억의 채무가 있고 현재 감정가액이 지금 증여 당시 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할 때 이 상가 부동산은 10억짜리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4억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증여자가 이것을 받을 사람 수증자한테, 수증자와 주겠다 받겠다 의사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이와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의 이름에서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가를 받았으면 파는 거지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줬으니까 증여죠. 근데 조건부 증여예요. 이때 이 을은 여기 갚아야 될 요 채무 있어요. 이 채무는 갑이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건 증여고 대가성을 주고받은 건 매매 거래로 보는데, 이때 우리 증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부동산을 뭐한 걸로 보느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다 양도가 아니라 대가 없이 그대로 준 건 증여죠. 그런데 갚아야 될 요 채무 4억 대신에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했다는 얘기는 대물변제예요. 그래서 채무 부분, 요게 핵심이죠. 키워드. 채무 부분 4억은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보겠다. 그렇다면 전체 재산 얼마인데 10억 중에서 얼마? 4억은 뭐한 걸로 보고 양도행위로 보고 나머지 6억은 증여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증여는 주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 없잖아요. 양도소득세 4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만 계산을 해서 양도차익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그럼 여기 을은 받았는데 이때 을 입장에서 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채무 4억은 갚을 거니까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갚을 건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증여가 아니란 얘기죠. 매매 거래로 보겠다. 그래서 수증자는, 이 받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취득세 낼 때 우리 취득세에서는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을은 이 10억짜리 부동산 중에 4억은 앞으로 뭐 할 거니까 변제 갚을 거니까 4억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 매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전체 10억 중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6억은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무상, 증여로 취득세 부과한다. 그러면
둘 다 취득세 내는데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4%고 상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3.5 이렇게 취득세도 각각 계산해야 돼요. 4억 채무 부분은 갚을 것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이건 무상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로 취득했다 4%. 요걸 뺀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증여받았으니까 무상이죠. 이렇게 그리고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는데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잠깐 보실래요? 갑은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도대체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보실래요? 자, 이 부동산을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8억 주고 취득했대. 그러면 자 8억 주고 취득했는데 증여할 때 재산이 얼마예요? 10억짜리야. 그런데 10억 중에서 채무 얼마?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잖아요. 그럼 보세요. 10억에 대한 취득가격이 8억인데 4억에 대한 취득가격은 얼마냐? 4, 8에 32, 3억 2천만 원. 이것이 취득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3억 2천 주고 취득한 것을 4억에 양도한 걸로 본다. 그죠? 4억을 양도한 걸로 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4억에서 취득가격 3억 2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차감하면 8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이거는 아주 어렵게 맨 마지막에 심화 과정에서 문제 다룰 때 할 얘기고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채무 부분은 뭐다? 매매로 본다. 그럼 취득세에서는 채무 부분은 매매 유상거래로 취득한 걸로 본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 나오네. 여기서 시험을 대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부담부 증여 그러면 오로지 무슨 부분?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뭐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 매매 거래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매매로 취득한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매매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팔은 거고 여기서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럼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증여로 보는 거죠.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우선 용어부터 보고 갈까요? 여러분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무한 후에 끝난 후에 누가 사업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이 끝난 후에 새로운 토지로 뭐한다? 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처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끝난 후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환지처분. 되돌려주는 거지 매매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고요. 보류지하면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고 환지 되돌려줄 토지 중에 일부를 공사비 대가로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채비지라고 하죠. 채비지 또는 공공용지로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그런 토지는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지 처분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준 거고 되돌려 준 거고 채비지는 이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 대가로 주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자, 공익사업 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농사 짓고 있는 전담 농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렇게 대지 등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봐요. 대지. 자, 전답을 주고 대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이 바뀌어서 뭘로? 대지로 바뀌었다. 지목 변경이죠. 또는 종전의 요 토지 면적이 660이 예를 들어 약 한 200평 되는 땅을 주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보류지 공사비로 메꾸고 나머지 땅을 받았는데 면적은 500제곱미터 받았다. 그러면 감소된 거 162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로 주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만 받았다. 이게 보류지 충당이에요. 또는 여기 100번지 땅을 줬어요. 100번지 땅을 주고 번지수가 변경된 101번지 땅을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번지수가 변경된 새로운 토지를 받을 때 공사비 일부를 메꾸고 나머지 토지를 되돌려받는 이런 행위,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요 행위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겠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땅을 시행자한테 주고 사업 시행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는데 일부 공사비로 메꾸고 나머지 받았다. 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도담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러분, 양도담보가 뭐냐? 글자 그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변제할 때까지만 갚아야 될 변제하는 기간까지 부동산 등으로 담보로 맡기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양도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담보로 맡긴 건 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요. 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여기서 채권자가 금전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갑은 빌려왔으니까 여기는 채무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자, 돈을 빌려오는데 채권자가 요구를 해. 야, 너 못 믿으니까 너 부동산을 담보로 갚을 때까지 맡겨.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이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요 행위는 담보로 맡긴 거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요 양도 아닌데 그러면 언제 양도로 볼 수 있느냐? 만기에 가서 다 변제하면 담보물건 되찾아오죠. 이거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환 날짜, 요게 만기예요. 요 갚을 날짜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변제 못했어요. 못 갚았어. 그래서 이 담보물건 이걸로 채무를 갚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해 보였다. 충당됐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요렇게 소유권 이전하는 요 단계에서는 양도가 아닌데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이 됐다. 그때는 양도로 보는 겁니다. 자, 아니면 양도 변제 충당했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을 을이 자기 앞으로 본등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 병한테 제3자한테 환가 현재 가치로 팔을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을. 그러면 이때도 뭘로 본다? 양도예요. 팔아도 양도. 이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있죠. 양도 담보 사실을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런 경우도 양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이거죠. 2번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것을 지문 하나로 정리하면 뭐예요? 양도담보계약에 의해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를 하지 못해서 채무 변제 충당 메꿨다 또는 환가 처분했다. 그때는 양도 행위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요때는 뭐가 아니고 양도가 아니지만 약속된 날짜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또는 제3자한테 환가 처분했다. 그럴 때는 양도 행위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 105쪽에 나와 있는 공유물 분할로 봅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등을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토지죠. 공동소유 토지를 뭐한다? 소유 지분별로 분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100평의 토지를 갑과 을이 균 등 똑같이 50대 50으로 공동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를 100평짜리를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요거 예를 들어 이를테면 50평, 여기도 50평.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분할을 해놓고 여기에도 갑하고 을 50% 절반도 여기에도 갑하고 을 이렇게 등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요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면서 지분 변동이 없잖아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다가 요 50평짜리를 25평씩 또 나눴네. 25평은 갑의 이름으로 25평은 을의 이름으로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했다가 그것을 지분별로 재분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도 뭐가 아니다? 양도. 하나의 공동소유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가 아니고 분할했던 토지를 다시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공동소유 건물. 공동소유 건물을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 1층은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층별로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갑의 이름으로 2층은 을의 이름으로 3층은 병의 이름으로 4층은 정의 이름으로 갑을 병정 이렇게 층별로 나눠서 분할해서 등기합니다. 공동소유 건물 4층짜리를 4명이서 층별로 나눴다. 이건 무조건 대법원에 뭘로 본다? 양도로 봐요. 왜? 건물은 1층하고 2층, 2층하고 3층, 3층하고 4층의 재산 가치가 다 달라. 그래서 층별로 나눴다는 얘기는 뭘로 본다? 지분의 변동이 있다 이겁니다. 지분 변동이 있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보겠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뭐예요?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거나 또 분할했던 걸 지분대로 재분할하더라도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그랬죠. 이것은 취득세에 있어도 양도소득세에 있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기본이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우리 세법은 증여로 보는 거예요. 증여는 증여세 부과가 되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에 우리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 형식을 통해서 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법은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가를 상대로 입증하게 되면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죠. 내용 보실까요? 부모가 누구한테 자녀에게 또는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에게 부동산이죠. 이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대금 지급하고 둘이 매매 거래를 했다 이 얘기예요. 둘의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세법은 뭘로 가느냐?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라? 증여, 부모 자식이니까 여기는 취득세로 부과하겠다. 증여로 취득한 거죠.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하고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달라요. 매매로 부동산, 상가부동산 취득했으면 4% 소유권 이전할 때, 근데 증여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면 1000분의 35, 3.5 이렇게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둘이 매매를 했어도 우리 법은 뭘로 간다? 양도가 아니라 뭘로? 증여.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1번의 경우 이렇게 갑니다. 1번의 경우 1의 경우는 양도 행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 그래서 증여로 보니까 부모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지요. 증여니까 주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받는 사람, 자녀나 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취득세 내고 무상으로 받아서면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세 부분은 강론에 가서 공부 안 하지만 취득세는 유상으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또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하는 거죠. 그죠? 상가 부동산 매매는 1000분의 40,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부담하는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 그러면 기본이 뭐다? 증여.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조작할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다면 인정되는 매매 거래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죠. 아버지가 부동산을 아들한테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이 공매다. 아버지 부동산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버지 부동산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그때 아들이나 부인이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왜? 공매에 참여했다고 둘이 자기가 취득하고 싶어서 취득하나 누구든 높은 가격으로 적으면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취득이니까. 그래서 이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부동산을 남편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자식이나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는 인정해 주겠다. 이게 매매 거래로 또는 채무를 못 갚아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데 부인이나 또는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합니까? 교환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한 건 양쪽 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되니까 이런 경우 인정해 주고 또는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고 파산 선고 받은 재산은 법원 내 파산 재단을 통해서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법원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뭘로 간다? 양도 행위로 보고 여기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금 2번의 경우는 이거예요. 2번의 경우는 유상 매매로 보겠다. 양도행위로 인정된다. 그래서 양도니까 부모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죠. 매매니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매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로 가? 증여. 그러니까 항상 요 단어가 있어야 돼. 공매, 경매 또는 뭐요? 파산 절차 또는 부동산을 서로 뭐했다? 교환.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뭐가 돼요? 입증됐다. 이런 단서가 있을 때만 매매고요. 이런 단서 없이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그럴지라도 그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기출지문 한번 점검해 보기 전에 우리 체크 한번 해보고 가죠. 여러분 교재 보실래요? 103쪽에 보시면 교환, 그림 밑에 교환이 있죠. 교환은 쌍방 양쪽 다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랬고, 방가로 3번 대물 변제 그랬죠. 대물 변제, 갚아야 될 채무나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건 양도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방가로 4번 중요하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거기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번이에요. 1번.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거기 증여가액 중에 키워드는 채무야. 증여가액 중에 무슨 부분? 채무액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상 거래로 본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매매 거래로 본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104페이지에 기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1번 환지처분. 그러면 누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공사가 끝난 후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걸 환지처분, 바꿔주는 거지 매매가 아니다. 보류지 충당. 그러면 반대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 등을 토지로 메꾸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105쪽에 방가로 2번 공유물 분할 그랬죠. 공동 등기한 걸 지분 변동 없이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분할했다가 분할한 토지를 다시 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여기 키워드는 지분 변동이 없다면 그건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음 방가로 3번 지적 경계선 변경 그랬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겠다. 방가로 4번 여러분 양도 담보 그랬죠. 거기서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양도로 볼 수 있느냐? 박스 밑에 2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에 채무 불이행 변제하지 못해서 변제 충당하거나 아니면 환가처분에다 제3자한테 현금 가치로 팔았다는 얘기죠.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가처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행위로 보겠다 이겁니다. 예, 다음 장 넘겨보시면 106조 양가로 3번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행위는 기본이 뭘로 갑니까? 증여예요. 증여. 그죠? 다만 거기 두 번째 그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겠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첫 번째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소유권 이전하거나 그 밑에 3번에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 처분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2번 다시 가서 법원에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부동산을 서로 뭐합니까? 교환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이런 단서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매매 거래로 보지만 그런 단서가 없으면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7쪽에 보시면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소득세법상 소득세, 양도득세, 과세 대상으로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그래서 1번. 국내 자산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무심코 갈 수 있죠. 여러분, 임대소득에서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해주고 받는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지역권이 빠져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죠. 그래서 여기 무엇 때문에 틀렸습니까? 지역권 때문에 틀렸다. 지역권이 없어야 맞습니다. 지상권, 그리고 뭐 전세권,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지역권은 아니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2번 영어권 사업용 고정자산 그랬죠. 사업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인데 분리가 됐어요. 분리돼서 양도되는 것 하면 권리금 따로 부동산 따로.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과세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분리돼서 양도하는 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3번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임차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임대차, 채권이죠. 청구권.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은 등기가 된 부동산의 임차권만, 그것도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 안 된 임차권 자체는 매매 거래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이다. 10문제 기출문제 보면 10개 중에 8개, 9개가 답이 바로 이거예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예. 그럼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딸려있는 무엇을, 토지를 같이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맞죠? 그러면 이런 권리가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요건 맞습니다. 다음. 5번 주거용 건물 그랬죠. 주거용 건물 하면 주택이에요. 주택의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새로 지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지어서 파는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과거에는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랬는데 지금 명칭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얘기해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거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팔을 목적이니까 사업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부과를 하는 거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사업자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업자는 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뭐예요?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건 사업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뭘로 과세하느냐? 종합소득세예요. 사업이니까. 그죠? 부동산 매매업과 같은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와 같은 사업이다. 다음 6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 위자료입니다. 판결이든 협의든 간에 키워드는 뭐냐? 위자료. 위자료를 갚아야 될 채무인데 위자료를 금전이 아니라 뭘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소유권으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거 대물 변제.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맞죠? 예. 다음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동 없이 2개 이상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동 지분 변경 없이 공동 소유 토지를 단순히 지분별로 또다시 나누는 거, 재분할을 하든 또 재분할을 하든 간에 지분 변동 없다. 이건 양도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법률에 환지 처분이 뭐죠?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 이거는 옛날 토지 받고 새로운 토지를 바꿔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행위로 본다. 틀렸죠. 양도행위가 아니다. 환지 처분,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예. 다음 9번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이에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 매매. 그래서 매매니까 뭐예요? 유상,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본다. 틀렸죠. 왜? 무상이 아니라 뭐? 유상.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 거래로 보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증여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지문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이거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외에도 가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체크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급해가지고 먼저부터 이렇게 막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걸 체크하더라도 밑에 있는 답을 좀 가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 이어서 설명드리죠.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